안녕하세요. 전 한국품질재단 적합성인증원 박종훈 원장입니다.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오사스 18001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ISO 45001 2018년 규격으로 시스템을 전환 또는 고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신규로 ISO 45001 2018년 규격을 적용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올바른 ISO 45001 규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 동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본 강좌는 크게 4강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강좌에서는 ISO 45001 규격 도입 시 조직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와 45001 규격을 도입함에 따라서 기업에게 주는 이점을 다루는 강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강좌는 ISO 45001 규격 개정의 개요 부분과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조항별 신고 규격 대조표를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강좌는 ISO 45000 2018년 규격 조항별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 마지막 4강좌로는 기존 오사스 18001 규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ISO 45001 규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ISO 45001 규격 도입 시 조직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45001 규격을 도입해야겠느냐 쪽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규격을 제정한 ISO 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본 규격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규격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인명사고 및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직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규격을 제정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작업 관련 사고나 재해로부터 15초당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153명의 부상자가 발생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7,60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사망하고 하는데, 그러한 작업활동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끔찍한 결과가 있다고 하고 있고, 또 27만 명이라고 하는 사망이 3억 7천만 사건 발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작업활동 과정 중에서 매일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매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부분, 좀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 차원에서 ISO 45001 규격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에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명사고나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손실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사망사고와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산업재해 또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고용주 또는 경제 또는 어떻게 보면 작업자와 관련된 부분 쪽, 직원과 관련된 개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의 재무적인 손실 부분을 예방하자라고 한 차원에서도 본 규격이 도입되어야 한다 쪽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자 또는 작업자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부분 정책을 도입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그리고 안전한 이 요구 내용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안전한 작업장 확보와 제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 규격 도입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도입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반 경영 시스템과 또는 ISO 45001 경영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다 보면 형식에 그칠 수가 있고 기업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내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45001은 기존의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과 같은 일반 경영 시스템 플러스 이러한 ISO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규격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사스 18001 ILO OHS 지침, 다양한 국가 표준 및 ILO 국제노동표준 협약 준수 관점에서도 본 규격이 고도화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ISO 45001 규격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한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시스템을 수립 시에 우리 기업들이 얻는 이익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은 안전보건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할 거고, 그걸 기회로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로 연결시키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업의 다양한 손실 부분도 해소하고 또 인명 손실도 막고,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 한편에 기업이 훌륭한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라는 쪽에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보건 위험 파악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관리하고 식별해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연결되고 최고 경영자의 역할, 책무로서 인식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최고 경영자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될 수 있다라는 쪽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결국 안전보건 기업 문화가 기존의 기업 문화가 있었다면 개선이 되고 한편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쪽도 우리가 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니겠느냐 쪽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본 규격을 도입함에 따라서 일단 방침을 수립하고 방침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인명사고라든지 또는 손실 부분을 예방하고 한편의 기회 부분들을 찾기 위한 목표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나름대로의 조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의 상황, 위험과 기회 그리고 법적 기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을 실행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안전보건의 위험과 법적 어떤 기타 요구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공급망 또는 설계 계약, 구매 생산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이걸 통해 안전보건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방향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한 성과평가의 결과에서 한 단계 더 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규격 도입에 따른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 개선 시에 조직이 얻는 직접적인 혜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실행에 따라서 규정 준수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보건에 문제가 되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되게 되면 조업정지 플러스 기업의 재무적인 손실로 연결되고 형사상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혜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중대재해 부분으로 연결됐을 때는 조업중단, 가동중단과 관련된 부분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더러 또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게 해소되는 기간 동안에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운영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생산성 부분의 향상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이러한 가동 중단이나 운영 중단의 비용 감소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사고 사건 문제가 없어짐으로써 보험료가 절감되고, 또 근로자의 손실일수로 인한 작업 손실 부분들을 막아내는 부분으로써 직원들의 결근 또는 보다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결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SO 45001 규격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ISO 45001 2018년 규격의 제정 목적, 그리고 이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된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형식적인 구축 도입이 아니라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ISO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받고 또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이 전문 기관을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비용이 중심이 돼서 비용이 저렴한데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으로서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이 ISO 45001 교육 제정 목적과 도입 시 얻는 이점에 대해 설명을 올린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입 목적의 효과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또 효과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또 올바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한국품질재단은 이러한 규격의 제정 목적에 맞게 심사원들을 양성하고 기업에게 올바른 심사를 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또 이 규격 제정의 목적에 맞는 심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본 강좌 관련된 부분에 설명을 올렸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 박종훈 원장입니다. 두 번째 강좌로는 ISO 45001 규격 개정에 대한 개요 부분하고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조항별 신구 대조표, 특히 오사스 18001과 비교한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O 45001 규격 제정 전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인증을 위한, 그러니까 조직 내의 PDCA 개념을 토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실행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규격이 오사스 18001 규격이었습니다. 이 규격은 1999년에 제정되어서 그 후 8년 이후인 2007년에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으로 활용되었고 조직이 이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ISO 기구에서 기본으로 ISO 기구 내에서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된 규격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발의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오사스 18001이 나오기 전에는 ISO 기구와 ILO가 서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ILO가 진행한다고 해서 ILO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것이 있었으나 그 부분이 조직 내 경영 시스템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8년에 결국 ISO 기구에서 ISO 45001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ISO 45001 규격 제정 시 어떠한 관점에서 이 ISO 45001 규격을 제정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품질 경영 시스템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 부분의 2015년 규격을 토대로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HLS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HLS 규격을 통해서 기본적인 ISO에서는 어떠한 조직 내 경영 시스템이든 간에 일반 경영 시스템과 융합, 통합이 쉽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HLS 구조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경영의 경영 성과와 통합됨으로써 기본적인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내실 있는 시스템으로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HLS 개념을 도입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내에서도 이번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전보건 경영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직 내 별도의 경영 시스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 경영을 하는 과정 중에 품질 관점, 환경 관점, 그리고 안전보건 관점, 기타 관련된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서 조직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시스템 규격을 이해하고 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쪽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HLS 구조로서 IS 45001 규격이 제정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구조라든지 또 규격과 관련된 부분의 제목, 동일한 텍스트, 또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 등등도 보시면 ISO 9001이나 14001 등에서 언급된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 또 HLS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 ISO, IEC, 디렉티브 파트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 올려봅니다.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구조를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품질 쪽, 환경 쪽, 그리고 IS 9001, IS 14001 규격의 구조와 동일하게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목적 자체가 규격을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경영을 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안전 따로, 환경 따로, 품질 따로, 우리 재무적인 성과를 따로 본다라고 하는 한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융합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경영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효과성을 증대하자라고 하는 목적 차원에서 이 HLS 구조가 나름대로 적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고, 10개 조항은 먼저 1장의 스코프,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쪽이 논의가 되고 있고, 2장과 관련된 부분은 참고 관련된 규격과 3장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4장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뭔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IS 45001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을 5장에 다루고 있고, 리더십의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기획해서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획하는 부분을 6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침과 목표 또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그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지원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7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한 부분들을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또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8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가 과연 우리가 처음에 또 최고 경영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평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차원의 내용을 9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과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보다 더 고도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HLS 도입에 따라서 기본 다양한 경영 시스템 표준의 일관성, 병용성을 개선하고자 한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규격의 조항들을 보면 요구사항의 제목이나 또 요구사항 제목의 순서, 내용, 용어 정의,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가 많이 보았던 9천이나 14,000의 내용과 유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LS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 해당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니즈, 또 내외부 이슈 등을 파악해서 우리 적용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이나 기회를 우리가 파악하고, 위험과 기회 부분을 파악한 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경영 시스템에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 흐름에서는 PDCA 개념 부분에서 기획, 플랜 부분이 매우 강화되고, 또 HLS에서 강조되는 핵심 부분은 계획만 잘하라가 아니라 가장 큰 게 경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영 성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HLS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는 쪽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 중에 PDCA라는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ISO 45001 2018년 규칙을 제정하면서도 PDCA 사이클은 유지하고 있다. 이 오사스 18001 경우도 PD 사이클을 가지고서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을 또 운영을 강조했던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45001 경우도 PDCA 개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쪽으로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림 내용에 대해서 4장에서 현재 10장까지에 대한 내용 부분의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우리 조직 내를 보면 조직 내와 관련된 부분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조직과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이해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고 한 요구사항이 4장 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결정되면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을 토대로 방침과 목표를 결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등등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한 요구사항 부분의 내용이 5장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획하고 또 지원, 운영하고 성과평가하고 개선해내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HLS에서 중요시 여겼던 경영 성과,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는 쪽에서 PDCA 사이클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로 규격의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부분하고 그리고 조항별 신고 대조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ISO 45001이 오사스 18001과 비교했을 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ISO 45001 규격에 보면 용어정의나 규격 내용에 경영자 대리인, 매뉴얼, 예방 조치라고 하는 문구는 제외됐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현재 규격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변경이 없는 규격 요구사항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PDCA 사이클, 그 다음에 방침, 그리고 위험을 파악하고 법규나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그리고 비상시 대비 미팅, 내부 감사, 그리고 시정 조치, 그리고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기존 오사스 18001의 내용은 그대로 ISO 45001에 반영이 돼서 적용되고 있다 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ISO 45001과 오사스 18001의 규격의 내용의 특성을 보면 차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오사스 18001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 절차 중심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조직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한다라기보단 요구된 부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보는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라고 하는 시각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회라고 하는 시각보다는 리스크만 존재했던 특성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나 조직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특성이 있었었다 쪽의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ISO 45001 2018년 규격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아닌 프로세스 중심,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거며 그 활동에 관련된 포엠 일리와 관련된 부분을 적절하게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자 의지에 의해서 유입되고 그걸 토대로 안전한 작업장 또 안전한 장비, 설비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가도록 하는 관점에 프로세스적인 중심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 리스크를 저감하고 기회로서 발전 승화시키는 그런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 플러스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회를 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니즈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경영 성과를 도출하자고 하는 특성으로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현재 이 ISO 45001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내용을 보면 일단 새로운 ISO 구조를 도입했다. 오사스 18001의 차이점 부분의 내용 하나의 내용인데 오사스 18001은 1에서 4장, 특히 4.1에서 4.6과 관련된 규격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45,000 경우에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ISO 9000, 14000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사 등이 용이하도록 또 통합 구축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더십 및 경영층의 의지를 오사스 18001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45001에서는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오사스 18001과 다르게 모든 계층과 기능의 참여 그리고 또 협력, 이러한 부분들인데 자급자와 자급자 대표와의 최고 경영자와의 협력,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자원과 관련된 부분 쪽과 연계된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되면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쪽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해서 내외부 이슈, 작업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쪽, 그걸 달성하는 쪽의 개념으로 조직 경영 시스템을 가야 한다는 쪽 입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서 자급자의 참여와 자급자 대표와의 참여 협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관점에서는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의 니즈, 적용 범위를 기반으로 법적, 그 밖의 요구사항, 그리고 안전 부분의 위험파, 변경 관리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쪽이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서는 계약자, 외주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적용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효과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쪽인데, 특히나 작업자, 계약자, 방문자, 이웃,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다 쪽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했었는데, 특히나 문서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문서라고 하는 내용과 기록을 문서화된 정보로서 배정을 하고, 문서화된 정보는 전자적, 종이, 비디오, 기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화된 정보는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가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개정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쪽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성과평가에 중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성과평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분석에 근거해서 분석한 기준을 근거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준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분석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도 검사,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원들, 작업자가 알 수 있고 근로자 대표가 알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이다 쭉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개정 내용 조항별 비교 부분인데, 오사스 18100 2007년과 ISO 45000 2018년 규격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스 180 2007년은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격의 주요 요구사항은 4장에 4.1에서 4.6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ISO 45000 2018년 규격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요구사항으로는 4장에서 10장이 주요 규격 요구사항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쪽인데, 4장의 조직에 대한 상황과 리더십과 작업자의 참여, 그 다음에 5장의 6장의 기획,
7장의 어떻게 보면 지원, 8장의 운영, 9장의 성과평가, 10장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조항별 신구 대조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ISO 45001 2018년 규격을 왼쪽에, 그리고 OSAS 1800 2007년 규격을 오른쪽에 제시해서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사항에 보면 1, 2, 3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존이나 현재 45001이나 유사성이 있고, 단지 내용이 들어가서만 차이가 있다 쪽이고, 그리고 이제 조항별에 대한 4장부터 내용을 보면 OSAS 18001의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과 일반 요구사항 관점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하고 세분화하고 HLS 개념으로서 바꾼 내용이 이제 45001에서는 4의 조직 상황, 4.1의 조직 및 조직 상황의 이해, 4.2의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 기대 이해, 4.3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 결정, 4.4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OSAS 18000 2007년의 4와 4.1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ISO 45000 2018년 규격에 들어있는 5장에 들어있는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즉 리더십과 의지 표명, 안전보건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근로자와 협의 및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OSAS 18001의 4.2, 4.4.1, 4.3, 4.3.2 참여 및 협의, 이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6장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ISO 45001은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6.2 안전보건 목표 달성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데, OSAS 18001에서는 4.3의 기획에 4.3.1 위험 파악, 리스크 평가, 관리사항 결정, 4.3.2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4.3.3의 목표 및 추진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는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조항에 또 7장과 관련된 지원 부분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OSAS 18001의 4.4.2의 적격성 교육훈련 인식, 4.4.3 의사소통 참여 협의, 그리고 4.4.4의 문서와 4.4.5 문서관리, 4.5.4의 기록관리,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라는 쪽 말씀드려보고, 8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 쪽이 OSAS ISO 45000 2018년 규격은 OSAS 18000 2007년 규격의 4.4 실행 및 운영이 4.4.6 운영관리, 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하면 좋겠다 쪽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장과 관련된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ISO 45000 2018년 규격 내용은 OSAS 18001의 4.5 점검, 4.5.1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4.5.2 준수평가, 4.5.5 내부 심사, 4.6 경영검토 부분을 현재에서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ISO 45001 개선과 관련된 부분 10장은 OSAS 180 2007년에 4.5.3 사건조사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 그 다음 4.5.3.1의 사건조사, 4.5.3.2의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쪽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신구 대조표까지 설명드린 목적은
기존의 오사스 18001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있다라면 ISO 45001로 전환 시에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매치시켜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수립하고 또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다 좀 말씀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인증원 박종문 원장입니다. 3강좌에서는 ISO 45001 2018년 규격 조항별 주요 내용 소개를 통해서 올바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을 이해하는 데 돕고자 합니다. ISO 45000 2018년 규격의 0.3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SO 45001 도입을 하려고 할 경우 규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기업 일반 경영과 연계되고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 요인의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의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느냐, 그리고 안전보건 성과 부분이나 안전보건 경영의 전반의 책임이 최고 경영자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개발하고 또 선도하고 증진했을 때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최고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작업자, 그리고 작업자 대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연계된 계약자 또는 이제 외주 업체 등등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의사소통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 참여와 협의가 필수 항목이고, 최고 경영자가 말로만 잘하자가 아니라 안전한 설비, 적격한 자원, 또 안전한 장비, 안전한 작업 환경과 작업장의 제공 등 필요한 자원의 할당 부분이 필수 항목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고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침을 기반으로 전략적 목표, 방향, 그리고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우리 전체 조직원의 합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단순하게 안전보건만 강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 중에 위험이 뭔지 식별하고 그 리스크가 뭔지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프로세스들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과평가, 모니터링, 계획만 해놓고 실행만 하고 뭐가 좋아졌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러한 성과평가 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공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다 쪽으로 보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의 일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별도로 움직였을 때는 안 된다. 통합관리 부분과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방침에 일관되게 또 조직의 위험, 리스크, 기회를 반영한 목표 관리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법규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문화와 우리 조직 내에 기준 중시가 있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45000 2018년 규격의 용어와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이미 기존 과거 ISO 9000이나 또 다른 나름대로 오사스 18001 등에서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용어 정의, 예를 들어 조직이라든지 이해관계자, 경영 시스템, 최고 경영자, 목표, 문서화된 정보, 그다음 지속적 개선 이런 일반 용어가 있는 반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특화된 용어도 있다. 근로자 또는 참여, 그리고 협의, 작업장,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나름대로의 손실, 다쳐가지고 부상 또는 건강상의 장애, 그다음에 위험, 그리고 안전보건 리스크, 사고, 사건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 그리고 오사스 18001에 있었으나 45001에서 빠졌던 용어도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보면 허용 가능한 위험, 문서, 위험 파악,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부상이나 질병, 그다음 예방 조치, 기록, 그다음 리스크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의 용어들은 또 일부 제외된 이런 부분이 있다 쪽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쪽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와 정의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련된 조항,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 사회에서 10장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말씀도 올려봅니다. 일단 장별로 들어가서 4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됐다라는 내용 부분의 설명을 올렸었는데 그 4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4장의 핵심 요구사항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장에서 추구한 핵심 요구사항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4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쪽인데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 부분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는 조직의 가치나 문화, 지식 관점에서 이슈를 결정하고 외부는 지역별, 구역별, 국가별,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면 내부, 외부 이슈 사항을 결정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와 기대 사항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 근로자의 요구와 기대 사항을 토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다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로세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요구사항이던데 큰 흐름 내용에서는 조직 상황을 기본 근간으로 조직 상황 파악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하고 그 적용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경영 우수한 안전보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라 라고 하는 개념의 요구사항이 4장이다 말씀드려 봅니다.
5장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인데 이쪽의 핵심 요구사항은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리더십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안쪽에서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책임과 책무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다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고 경영자가 방침을 수립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조직 내의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수준으로 안전제일주의의 경영 방침으로 가고 있는지 등등을 보는 관점에서의 최고 경영자의 요구 부분이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최고 경영자는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하고 부상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과 책무가 내게 있다. 최고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안전보건 경영을 관리해야 한다 쪽 부분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안전보건 관련된 문화가 조직 내에 싹트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 개발 및 선도 촉진의 책임도 최고 경영자에게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는 경영의 성과와 연결시켜서 최고 경영자가 인풋과 경영검토 입력과 출력을 고려하고 그걸 토대 의사결정하는 이러한 부분도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에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사고, 위험, 리스크 및 기회 보고 시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도 최고 경영자에게 있고 근로자와의 참여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협의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함을 보장해야 하는 점. 근로자를 제외한 배제시켜버리는 안전보건 경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요구사항이고 그걸 위해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가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책임도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5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장의 기획에서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리스크 기반을 이용해서 최고 경영자가 방침으로 수립한 내용을 세부 목표로 연계해서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라라고 한 요구사항이 이쪽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말씀드려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획할 때 조직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적용 범위가 결정이 될 건데 결정된 걸 고려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예를 들어 사건, 사고, 법규반 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안전보건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 개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6장이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7장은 지원인데 최고 경영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방침을 수립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세부 목표, 추진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쪽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5장과 관련된 부분을 최고 경영자가 실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이 결국 7장이 지원이다 쪽인데, 자원 제공 부분에서 고려돼야 할 포함 범위는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적격한 작업자, 근로자 작업자를 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작업자가 들어가면 사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고 적격한 작업자를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역량 있고 나름대로 적격한 작업자를 하더라도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작업장 인프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장비와 설비가 자원에 포함돼서 제공되어야 한다 쪽에 핵심 요구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지원에 대해서 좀 풀었으면 필요한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하고, 인원의 역량과 적격성을 결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인원으로서 양성해서 배치하고, 배치된 인원에 문제가 있으면 또 보안 교육과 그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인원이 방침과 목표, 경영 시스템 효과성의 기여, 경영 시스템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잠재적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하고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또 하나의 지원 프로세스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고,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문서를 결정하여 문서화된 정보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지원 프로세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운용 부분은 운영관리 수준에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요구사항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각각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언급하지 않고 조직의 상황과 어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적용 범위의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회를 파악하고 결정한 걸 토대로 해서 안전보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인지, 중요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여러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이라키, 관리 등급 체계도 결정을 하고, 특히나 안전보건의 이슈가 가장 많이 불거지는 부분의 발생 시점이 변경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설비, 장비 또는 그에 맞는 협력사, 협력업체, 외주업체 등에 대한 부분들에 연계된 공매 프로세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서 운용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8장이다 쭉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6장 기획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 세부 목표,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또 그에 따른 우리가 가야 할 세부적인 추진 계획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야 한다 쪽의 요구사항이 8장이 운영이다 라는 쪽이고, 안전보건 성과 영향을 주는 계획된 일시적인 변경, 또 영구적인 변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로 생각해서 수립하고 실행, 유지해야 한다 쪽. 그리고 외주 처리 프로세스는 나몰라라가 아니라 외주 처리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한 관리됨 대상으로 보장하고, 이들 프로세스에 적용될 관리의 유형과 정도는 안전보건 경영 내에 정의되어야 한다 쪽도 요구되고 있는 게 8장이다. 좀 말씀드려 보겠고,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수립, 실행, 유지해라. 그리고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할 것, 즉 정상, 비정상, 비상 관련된 부분 쪽까지 운용 범위에 포함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 쪽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게 8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은 성과평가로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한 성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9장이다 좀 말씀드리겠는데,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을 접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좀 고려돼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는 리스크 기반 관점이고, 성과평가하려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평가할 거며 언제 할 거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분석 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준이 어떻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벤치마킹, 그리고 그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용어이면서 또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바라본 시각이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모니터링 측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판정 기준을 결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 및 측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시기,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가 분석되고 평가 및 전달되어야 할 시기 등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9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대상에는 법적인 부분의 준수 여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평가 프로세스 수립, 실행, 유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조직이 정한 조직 내 안전보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의 실행, 또 준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성과평가고, 최고 경영자가 5장의 리더십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직이 가야 할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와 세부 목표와 그러한 나름대로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성과평가를 했던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경영검토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9장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경영검토를 위한 필요한 충분한 입력 정보를 가지고서 경영검토를 해서 우리 조직이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수준과 향후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9장에서 요구되고 있다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인데 10장에서 요구된 핵심 요구사항은 결국 시스템은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 부분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OHS 즉 안전보건 성과의 증진을 위한 입장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의사소통, 어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규격 요구사항이 10장이다라는 쪽 말씀드려봅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을 위한 기회를 결정해라. 성과평가하고 됐네 안 됐네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미달됐으면 달성할 수 있고 달성됐으면 보다 더 발전된 모양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경영검토, 출력정보 등에서 최고 경영자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면 그에 대한 조치 이행을 함으로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건 부적합을 정하고 보고 조사, 조치 실행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선으로 돌아가는 방향도 시스템에서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시정 조치라고 하는 부분은 발생한 사건 또는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적절해야 한 수준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쪽이고, 그리고 조직은 안전보건 성과의 향상, 안전보건 문화 촉진, 근로자 참여 촉진,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10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인증원 박종문 원장입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강좌 4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강좌에서는 ISO 45001 2018년 규격 부분이 제정되어 있는데, 일단 제정된 시점이 2018년 3월에 신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KOHSMS 18001, OSAS 18001로 인증을 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ISO 45001 2018년 규격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ISO 규격이 제정돼서 공표되면 기본적인 3년 기간 이내에 인증 규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고 있다라는 쪽 말씀드려보겠고, 그 기한 내에 인증 전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 인증 시스템과 관련된 인증 효력이 일단 없어지고, 새롭게 신규 인증 개념 심사를 통해 가지고 ISO 45000 2018년 규격을 우리 조직 내에 나름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심사 방식에 대해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나누어서 잠깐 설명해 보면,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오사스 1800 2007년 규격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이겠죠. 그러한 나름대로 인증 기업, 저희 KF 한국품질지도원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나름대로의 고객이 한국품질재단에서 45001로 전환을 받고 싶다에 대한 부분도 기존 고객으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사후 갱신 심사 시 1회 현장 심사로 전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쪽 말씀드려보겠고, 결론 흐름에는 사후나 갱신 심사 시점에서 현장 심사 시에 전환 심사를 받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쪽이고, 사후 갱신 심사가 아닌 비정기적인 심사를 통해서 내가 전환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01 2018년 규격을 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맨데이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앞에서 개정 규격과 관련된 설명을 쭉 올렸었는데, 그 설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 변경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맨데이 산정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최소한 1맨데이 이상, 조직의 특성과 안전보건 문화 또는 부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최소 1맨데이 이상이 추가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혹시 기업에 따라서는 앞에서도 이 45001 시스템 도입 시에 이 규격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조직에게 희망하고 있는 또는 기대하는 목적과 제정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 효과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다면, 새롭게 시스템을 고도화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비 심사 또는 추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전환과 관련된 심사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라고 하면 현재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오사스 1800 2007년 규격 등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번 ISO 45000 2018년 규격이 나온 만큼 이 규격을 토대로 새롭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부분이 신규 고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신규 고객은 앞에 기존 고객과 틀리게 기본으로 최초 심사의 단계를 거치는 1단계 심사와 현장 심사 2단계를 거쳐서 단계적인 심사를 거쳐서 인증서가 발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좀 말씀드려보겠고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의 경우도 우리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또는 우수한 컨설턴트를 적정한 가격을 주고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저희 같은 인증기관 AB 심사를 받고 그걸 토대로 큰 흐름상 신규 고객 차원에서 ISO 45000 인증 규격을 신규로 받는 이러한 과정도 가능하다 쪽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규격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정기 심사를 통한 ISO 35000의 전환 절차는 오른쪽에 있고 특별 심사를 통한 ISO 45000의 전환 절차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 심사 관련된 부분, 특별 심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오사스 1800이 2007년 규격으로 인정받고 있던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또는 갱신 심사가 계획된 주기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전환 심사를 했다 해서 이게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말씀드리겠고 정기 심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사후 또는 갱신 심사 시에 전환 추가 면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된 규격에 따라서 45000 인증서가 발행되고 이미 사후 갱신 심사 시점에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후단에서 어떻게 보면 사후나 갱신 심사가 없이 인증이 유지 또는 갱신 인증서 발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쪽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ISO 45000 2018년 규격을 토대로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또 전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적으로 ISO 45001 규격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규격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쪽이고 그리고 오사스 1800 경영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ISO 45001 규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그리고 HLS라고 하는 개념이 ISO 45001에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HLS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전면 개정하는 것 부분도 고려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보건 매뉴얼은 규격 요구사항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조직 내에 이러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 내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문서다라는 쪽에서 개정하는 것도 권고한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 PDCA 접근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안전보건 체계나 표준들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파악 결정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는 이러한 부분의 과정이 또 인증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시스템 수립 시 부속서를 보게 되면 좀 더 규격의 목적과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쪽이고, 또 개정된 표준이 정리되고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대로 실행을 해보고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내부 심사까지 완료되면 개정된 표준에 따라서 경영 검토를 실시하고, 내부 심사 경영 검토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한국 품질과 같은 이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부분을 토대로 기업의 안전보건 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창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증기관, 즉 한국품질재단과 같은 인증기관을 선정해서 인증 전환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해서 우리 기업이 ISO 45001 규격 부분을 대비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 1부터 강좌 4, 1강좌, 2강좌, 3강좌, 4강좌를 통해서 ISO 45000 2018년 규격 해설 및 준비 기업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라고 하는 걸 고려할 때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 부분과 규격의 일반적인 변화 내용과 그리고 규격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또 듣고 싶으면 한국품질재단 교육원의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 ISO 45001 2018년 규격에 대한 시스템 구축 실무, 내부 심사원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서 ISO 45001 2018년 규격에 따라서 인증 전환 또는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증 문의를 화면에 보여드린 쪽에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 한국품질재단의 실무자들이 요청해 주신 고객에게 다가가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또 인증 심사를 하는 쪽에 일정 부분들을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0 2018년 규격을 가지고 불특정한 다양한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이 향후에도 ISO 인증과 관련된 1호 기관으로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는데 지원자로서 또는 나름 협력자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ISO 45000 2018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강좌에 4강좌까지 내용에 대해서 봐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